울산시장 선거 개입, 결국 유죄. 법원은 이들이 반성이 없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것이 1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송철호 전 시장 징역 3년,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 징역 2년 포함해서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청탁, 하명 수사 등이 유죄로 선고된 겁니다. 충격적인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가 벌써 언젠데 3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당사자들이 모두 임기를 채운 이 시점에 유죄를 선고하느냐라는 지연된 정의 논란.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야당 후보의 비위를 잡아서 수사를 하명하는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입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선고 결과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필 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좀 이런 거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뭐 시청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30년 지기 친구인 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하명수를 했다. 이제 이걸로 좀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는데 바로 재판이 된 게 아니라 3년 10개월이나 기소로부터 어제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되고 유력한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는 결국은 그러니까 패배를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파고 팠는데 뭐냐면 하명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기소에 이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하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니까 앞서갔던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선거에서는 지는 이러한 날강도 같은 승리를 날강도 당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엄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소된 분들은 이제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 위에 윗선이 없었겠냐. 사실 몸통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좀 수사의 전모를 좀 보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3년 10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송철호 시장은 무난하게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받은 지금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총선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이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지 실장님, 1심 선고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중대 범죄다라고 재판부도 질타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에서 비서팀이 동원이 돼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에게 하명 수사를 사실상 지시를 하고 그러자 울산 경찰이 상대 후보, 야당 후보의 비위를 캐기 시작하고 압수수색 등을 해서 지역 언론이 야, 저 후보가 그냥 그렇죠. 해서 결국 선거에 떨어뜨리게 하는 선거 개입이 지금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서는 이 공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주혜 의원은 이제 지연된 정의 그리고 임기를 다 마친 정도의 뒤늦게 나온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을 표했고요.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청와대 권력, 실제로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게 공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첩보 관련된 사건 수사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울산청장에게 보내고 울산청장은 그 이후에 그것에 따른 수사를 계속하면서 청와대 계속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 전에 이미 송철호 당시 후보하고
그 황운하 청장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그 울산시장 후보인 송철호와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 이 3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논의해서 치밀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고 사전 공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정치 권력과 중앙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이해관계로 썼다는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인 선거를 훼손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저는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으로 가짜뉴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인터넷 언론이긴 합니다만 그 인터넷 언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하고 허위 인터뷰된 그 가짜뉴스를 대선 직전에 유포를 함으로써 이게 또 다시 퍼날라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마치 부산저축은의 몸통인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별게 아닌 것으로 설명합니다만 만약 그게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처럼 중앙 권력이나 정부 권력이 만약에 뒤에서 배후에 있거나 또는 실제로 간접적으로 개입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대통령 권력이라는 이 선거 권력 자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공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송철호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임기를 다 마쳤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2심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 나왔는데 뭐 임기 다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른바 그 후한무치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정치판에서 저런 식의 좀 그 창피한 사건 그리고 좀 국민들한테 좀 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 그 자체로 사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심지어는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아도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판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식의 저는 이 모렴치한 정치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오늘 뭐 김용 최측근이 뭐 1심 선고가 나온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억울하다, 당했다, 이건 역사의 법정에서 뭐 가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범죄 불감증이 너무 많아졌어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범죄 불감증이 민주당 측 인사들한테 너무 만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심, 3심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심 확정 결과대로 선고가 된다면 정말 민주주의의 중대 가치를 정치 권력과 경찰 조직이 뒤흔드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개입 사건의 구조 아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야당 후보였던 당시 김기현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됐죠. 송철호 후보 측에서 청와대에 백건우 비서관에게 이제 수사를 청탁했다. 그리고 백건우 비서관이 이 수사를 하명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된 겁니다. 결국은 비위 의혹을 수사한다라며 울산경찰청이 야당 후보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송철호, 황운하, 백건우 등을 질타했습니다. 선거 제도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 죄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의 질타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중대한 범죄인데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죄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첩보가 전달되면 수사하는 것 자체는 당연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뒤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어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제 1심 판결이 나왔고 나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취임 직후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식사 자리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수사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 상당히 일사불란한 움직임, 즉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문모 민정비서실 행정관이 첩보를 작성한 이후에 백건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하달되었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하명 수사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하명 수사한 사안들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을 상대로 총 3갈래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해서 시행권을 약속하면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또 한 가지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상대로 건설 현장의 특정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도록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의혹. 세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모두 기소 의견으로 당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주요한 사건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사건 모두 다 불기소 처분합니다. 물론 황운하 의원 측은 이 불기소 처분도 검찰이 덮어주기식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만 하명 수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전제는 일단 충족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를 수집했다는 점. 또한 주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례적인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다면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 있죠. 압수수색 예정이라던가 누군가 일정한 사람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보고되었다는 정황도 일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유죄로 선고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수사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경찰을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직선거법도 비교적 수월하게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출석해서 당시 수사는 할 만한 수사였다,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하명 수사의 전제는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과 승진이 모든 것입니다. 돈을 취득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과 승진이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데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당시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자연스럽게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이상 이 사안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커서 재판부는 엄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